공기는 답답하고 뜨겁고 습기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는 모든 감각이 마치 평행 차원에서 깨어난 듯 깨어납니다. 땀 냄새, 칼의 향, 디젤 매연, 그리고 강렬한 삶의 기운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거리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밀치고 팔고 소리 지르고 생존을 위해 분투하지만 세상이 외면하기를 바라는 비밀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빈곤도 무질서도 아닙니다. 진흙 사이로 피어나는 숨은 아름다움입니다. 맞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오염과 홍수, 도시 빈곤이라는 회색 장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성들이 굳건한 전통을 짊어지면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빛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콜로 눈가에 그리는 검은 화장으로 그린 눈매 뒤 먼지 속에서도 선명하게 흔들리는 화려한 사리를 넘어 고요한 불꽃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억눌린 관능이지만 언제든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관능입니다.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엄격한 종교적 사회적 규범 속에 갇혀 삽니다. 발목을 드러내는 것조차 대담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곳, 처녀성이 쇠사슬처럼 여겨지는 곳. 그러나 그러한 억압 속에서도 그녀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강력하게 자신을 암시하고 유혹하고 선택합니다. 남성들이 법칙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녀들이 그 법칙을 조용히 깨뜨립니다. 모든 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난한 학교에서도 많은 소녀들은 이미 자신의 힘을 자각합니다.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소년을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목을 강조하며 당당하게 걷고 듀파타 목도리, 자라기 바람에 흔들릴 때 모퉁이에서 노는 남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치근덕거림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결혼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인 나라에서 모든 제스처가 중요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비참한 삶과 작은 탈출구가 있는 삶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16살 무렵에는 이미 약혼하는 이들이 많고 17살에는 어느새 엄마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벵골 여성들은 베일 아래서 버티는 법을, 그림자 속에서 명령하는 법을, 은유와 속삭임, 암시의 기술을 터득해왔습니다. 과일을 손으로 받아들일지 시선으로 집어들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녀들입니다. 그 미미한 제스처는 관찰할 줄 아는 이에게는 초대이자 최종 거절일 수 있습니다. 다카의 오래된 시장에는 여성들만 운영하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향신료나 천을 파는 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 권력의 거점입니다. 그곳에서 소문이 오가고 동맹이 맺어지며 유혹의 전략이 짜입니다. 결혼한 이들이 많아도 욕망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너무 은밀해서 실체를 알기 힘든 현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 징후들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의 분류는 절대 금기이며 도덕적 법률적 범죄지만 존재합니다. 친척 방문, 저녁 우물 나들이, 종교 모임으로 위장에 금지된 만남을 이어갑니다. 사회적 경멸부터 폭력까지 모든 것을 걸고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감행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려는 욕구입니다. 이 이야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광객입니다. 해변을 찾아 떠나는 배낭여행자는 아닙니다. 모험을 즐기는 호기심 많은 이방인, 세계에서 가장 덜 알려진 나라 중 하나에 과감히 발을 들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도시 전설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동네에서는 외국 남성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비밀스럽게 매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피부가 희고 키가 크고 다르다는 점만으로도 다른 언어와 다른 향기, 더 자유롭고 강렬한 삶의 약속을 품고 옵니다. 대화할 엄두도 못 내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용기 내 말을 건넨 이들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영어를 몰래 배워 외국인과 채팅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소녀들 이야기, 2등급 호텔에서 일하며 밤 근무를 위해 화장을 공들여 하고 외로운 투숙객이 다정한 대화나 미소를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치타공이나 시레트 같은 도시에서는 NGO 활동가나 국제 직원들과 현지 여성들 사이의 은밀한 만남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부분은 일회성 침대 얘기로 끝나지만 일부는 결혼, 이주, 감정적 망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국경을 넘은 욕망의 영역 밖에서도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허락받지 못해도 강인함과 관능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종교 축제에서는 군중의 소란을 틈타 몸을 해방합니다. 힘차게 춤추고 웃고 땀 흘리며 서로 스치며 신체적 감정적 해방의 통로를 엽니다. 북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리고 반짝이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집단적 공간에서 욕망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도 여전히 불타오릅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풍습이 전해집니다. 남부의 마르마 부족 같은 곳에서는 보름달 뜨는 날 강에서 함께 목욕하며 구애를 나누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얇은 천 하나만 걸친 채 등줄기로 물방울이 흐르는 여성들은 표정과 몸짓으로 짝을 선택합니다. 말없이 미소 짓거나 떠날 뿐 모든 것이 침묵 속의 언어입니다. 방글라데시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빈곤도, 진흙도, 가난도 아닙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여성들이 사치도 화장도 아닌 더욱 야생적인 무언가로 빛나는 방식입니다. 살고 욕망하고 저항하려는 결의입니다. 그녀들만의 리듬과 코드로. 아마도 이 점이 외국인을 사로잡을 겁니다. 방글라데시처럼 잊힌 듯 더럽혀진 나라에서도 결코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관능이 존재한다는 것,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 방글라데시에서 여성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업고 쌀자루를 끌고 하루 12시간도 차이 되지 않는 직장에서 힘겹게 일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엔진님을, 가족을 지탱하는 존재임을 세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음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면 눈빛과 밀가루 반죽하는 손가락 땀과 먼지로 범벅된 피부에서 금보다 더 빛나는 폭발적인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벵골 여성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강가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 몸을 구부릴 때, 사리가 몸에 달라붙어 실루엣을 드러낼 때, 일몰 무렵 집 대문에 앉아 등줄기에 물이 흐르는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맨발로 땅을 밟을 때, 그곳에 있습니다. 여과 없이, 장식 없이, 순수하고 인간적이며 동시에 무한히 관능적입니다. 이 관능은 태어날 때부터 억압하려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종교와 전통이 여성 행동에 엄격한 규칙을 강요합니다. 밤에 혼자 외출할 수 없고 남성과 대화하면 비난받으며 도발적으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금지된 것은 언제나 환상을 자극합니다. 그 억눌린 욕망, 배출구 없는 불꽃이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몸을 뒤흔들고 모든 여성을 발굴해야 할 이야기가 되게 합니다. 가장 극명한 예 중 하나는 다카의 카말라푸르 구역에 있는 중앙역 주변입니다. 매일 수천 명이 오가는데 그들 속에 은밀하고 강렬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접 골목에서는 성년이 차에 되지 않은 소녀들이 외국인에게 음식이나 돈, 탈출 기회를 대가로 동행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소리치거나 과시하지 않고 직설적인 시선 한 번, 제안처럼 들리지 않는 한마디, 관광객 앞을 천천히 걷는 행위로 마음을 전합니다. 욕망은 팔리지 않습니다. 은근히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근함이 어떤 쇼보다 강력합니다. 다카 구시가지인 올드 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골목길, 100년 된 모스크, 태양 아래 널린 빨랫줄. 그곳 창가에 선 소녀들은 빗자루를 드는 척하다가 수줍게 그러나 대담하게 이방인을 바라봅니다. 말은 없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말합니다. 규칙 없는 게임, 어릴 적부터 배워온 기술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관심을 끄는 법, 불순하게 보이지 않고 유혹하는 법, 금지된 문화 속에서 불씨를 유지하는 법. 보다 엄격한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놀이가 더욱 은밀해집니다. 예컨대 북부의 어떤 마을 추수 축제에서 소녀들은 베일로 머리를 가리지만 강렬한 빨간 립스틱을 바릅니다. 겉으로는 전통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어요, 나를 봐요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머리에 꽂은 꽃 하나, 발목에 달린 팔찌 하나, 모든 것이 코로그래피된 구애입니다. 빈민가, 특히 사바르 같은 산업지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대부분 10대지만 밤이 되면 탈바꿈합니다. 어떤 이는 화장을 하고 어떤 이는 반짝이는 팔찌를 차고 친구들과 웃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걷습니다. 마치 어둠 속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착취기계의 부품이 아닌 존재로 살아보려는 듯이요. 잠시라도 욕망하고 보이고 인간으로 존재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중매 결혼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문화의 핵심 기둥이지만 많은 여성은 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자기 뜻대로 조종할 방법을 찾습니다. 현실에서 많은 소녀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예비 신랑을 조사하거나 티모 같은 친척과 협력해 가족 결정을 재조정합니다. 겉보기에는 순종적인 여인이지만 결혼의 판을 흔드는 것은 바로 그녀입니다. 언제 말할지, 언제 양보할지, 언제 버틸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연애도 은밀히 퍼지고 있습니다. 제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녀들이 가짜 프로필로 외국인과 비밀 채팅을 합니다. 호기심으로 혹은 쾌락으로 찾는 이들 사이에서 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대화를 조종하고 치밀하게 작성된 메시지와 어둠 속 셀카, 의도가 담긴 이모지로 유혹을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동시에 여러 로맨스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눈치채이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 오랜 복종 끝에 자신을 해방시키는 중장년 여성들도 있습니다. 40대나 50대에 접어들어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어떤 이는 몸과 욕망, 힘을 재발견합니다. 더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시장에 자주 나가고 이웃으로부터 너무 자주 웃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나타나면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극단적인 대조의 나라입니다.
가차없는 빈곤과 표면 아래에서 타오르는 관능이 공존합니다. 벵골 여성들은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정당하는 세상에서 생존법을 배우며 동시에 그 세상을 은밀히 지배합니다. 이 이중 생활이 그들을 매혹적이고 피상만 보는 이에게는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진흙과 열기, 종교와 통제가 얽힌 가운데 그녀들은 피어납니다. 고요히 숨겨져 있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닿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베일 너머를 볼 용기를 가진 이는 결코 그녀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방글라데시는 통제 불능의 쇠퇴 속에 빠진 듯 보입니다. 매년 홍수로 타격을 입고 겐지스 강이 탁한 물결은 흙뿐 아니라 희망과 집, 때로는 시신마저 휩쓸어 갑니다. 다카의 거리들은 비가 쏟아질 때마다 쓰레기의 강이 됩니다. 그럼에도 삶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칠고 더럽지만 강렬한 아름다움. 가장 기이한 구석에서도 뿌리 내리려는 아름다움. 가장 인상적인 현상 중 하나는 떠다니는 마을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녹슨 드럼통 위에 얹힌 바지선, 즉흥적으로 만든 플랫폼과 천막 위에서 삶을 이어가죠. 그곳에는 도로가 아니라 운하가 있고 기초가 아닌 밧줄만 있을 뿐이지만 묘하게도 질서와 리듬이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처럼 여성의 나라인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젓는 여성들, 흔들리는 바지선 위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여성들, 빨래를 하는 강물에서 몸을 씻으며 젖은 천으로 곡선을 은근히 드러내는 여성들. 이 여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썩어 문드러진 수로를 걷거나 노를 저어 나아갈 때에도 고개를 높이 듭니다. 구슬 목걸이를 하고 태양에 반짝이는 모조 황금 귀고리를 걸며 머리에 꽂은 꽃향기로 공기를 가득 채우죠. 겉보기에 허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학적 저항입니다. 빈곤에 대한 반항이자 나는 쓰레기 위에 살지만 여전히 여성이다 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방글라데시에서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욕망은 다카의 골목이나 강물의 소용돌이 속에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람부르 숲 근처 케나 지구 같은 외딴 곳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고대 전통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민속 신앙에는 이슬람, 힌두교, 부족 토착 신앙이 혼합되어 있죠. 가장 소름 끼치는 관습 중 하나는 특정 농촌 마을에서 열리는 다산 두오찬 의식입니다. 부부가 임신을 기원해 임시사원에 모이는데 전통에 따르면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때 성인 혹은 주술사라는 인물이 등장해 기도와 접촉, 의식적 목욕을 통해 여성의 배를 열어준다고 하죠. 공식적으로는 영적 의식이지만 이 힘을 악용해 절박한 여성에게 성적 청탁을 하는 남성들이 문서로 기록된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일부 가족이 후손을 위한 희생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방글라데시 여성은 화폐이자 몸이며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항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소르 같은 마을에서는 여성 비밀 모임이 생겨나 슈퍼스티션을 깨부수고 젊은 여성들이 의식 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하기 위해 이야기와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남성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하지만 끈기 있게 사회 지형을 바꾸어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글라데시 구전 코우추안 전통에 남아있는 에로틱한 전설들입니다. 강한 종교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비비수마야라는 이방인을 유혹해 논으로 데려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여인, 남편을 잃은 후 붉은 과부가 되어 밤마다 남성의 꿈에 나타나 그들을 욕망으로 미치게 한다는 붉은 과부 이야기 등 다양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런 전설들은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집단적 상상이 깔린 증거입니다. 순종적인 어머니나 아내 역할로만 축소하려는 사회에서도 여성은 보이지 않는 힘과 금기를 깨뜨리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의 성싱은 결혼 내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금기이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만의 순간에 혹은 다른 여성과의 은밀한 연대를 통해 욕망을 깨웁니다. 수천 명의 젊은 여성이 일하는 방직 공장에서는 눈치 보지 않는 짧은 스침, 낮은 목소리의 웃음, 속삭임이 일상의 일부입니다. 어두운 복도나 공중 화장실 안에서 경험하는 은밀한 쾌락은 마치 기막힌 범죄처럼 달콤합니다. 인도 미얀마 국경 지역인 텍나프나 베나폴 같은 곳에서는 이주민과 빈곤이 뒤섞여 폭발적인 상업 환경을 만들고 여성들은 교역과 밀거래망에서 자신의 매력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물물 교환이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동행이나 하룻밤 혹은 그 이상의 것으로까지 확장되지만 많은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누리는 주체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일명 달리우드 디 헬리우드라 불리는 상업 영화계와는 별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인디 단편 영화 산업입니다.
이들은 가명으로 가족 몰래 과감한 장면을 촬영하는 여성 배우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 영화 출연은 경제적 탈출구이자 자유의 외침이며 스크린 위에서 그 몸은 문화가 억압하는 규범을 도발합니다. 서구 시선으로는 단순히 더럽고 가난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는 정서적, 영적, 에로틱한 압력이 끊임없이 쌓이는 가압 용광로와 같습니다. 여성들은 그 안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낡은 지붕 위에서 미소 짓는 이들부터 비공식 상업망을 지배하는 이들까지 각자가 지닌 불꽃을 품고 스스로를 재창조합니다. 어스름이 다카를 물들이면 녹슨 지붕이 주황빛으로 반짝이고 흐린 수로 위로는 불빛이 비칩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지만 여성의 침묵만이 흐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새로운 목소리가 조심스레 울려 퍼집니다. 대규모 항해 대신 작은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안도시 콕스바자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이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이전에는 발목조차 드러낼 수 없던 여성들이 가이드나 판매원, 안내인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호기심과 진정한 욕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에게 외국인은 숨 막히던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창이고 여성의 몸은 더 이상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축하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통적 틀을 깬 여성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이미 한 번 자유를 맛본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살의 리마라는 젊은 여성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 문신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은은한 불빛 아래 밀폐된 공간에서 고객을 맞아 이름이나 상징, 은밀한 메시지를 몸에 새기며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왔고 디지털 콘텐츠는 방글라데시 여성의 상상을 확장했습니다. 드라마와 음악, SNS를 통해 다양한 삶과 사랑 표현 방식을 접한 여성들은 나는 정말로 타인을 위해만 태어난 걸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점차 스스로의 길을 모색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욕망의 수호자이지만 이제는 은밀함이 아니라 선택의 힘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틱톡에서 춤추고 포즈를 취하며 시각적 해방을 누리는 이들, 영원히 만나지 못할지라도 감정의 불꽃을 주고받는 채팅창의 여성들.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나를 보고 선택하고 축하받는 느낌이 한순간이라도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또한 해외로 떠나는 여성들도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두바이, 유럽으로 유학 가거나 이주의 자유를 누리는 이들은 방글라데시를 떠나도 결코 자신 안에 깃든 전통적 매력을 잃지 않습니다. 어쩌면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어두운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난과 종교적 통제, 가부장적 폭력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 선택하고 싶다는 압도적 욕망 말입니다. 여성들은 몸과 역사, 목소리를 변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침묵으로, 도발로, 그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으로. 그 더 많은 것이 반드시 돈은 아닙니다. 때로는 존중이고 욕망이며 혹은 두려움 없이 도시를 활보할 자유일 뿐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전통이 방글라데시 북부 라즈샤히 지역에 전해집니다. 여성들이 붉은 비단실로 직접 짠사리를 짜는 랄 슈티 예술인데 민간 전승에 따르면 이 실은 결혼 생활의 열정을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18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팔라시 꽃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선명한 붉은 빛을 내는 법과 은은한 향기를 만드는 방법을 비밀리에 전수해왔죠. 사리에는 오늘 밤 당신을 보고 싶다는 뜻의 망고 잎 문양, 당신을 생각한다는 연꽃 문양 등 은밀한 메시지를 자수로 새겨 넣었고 남편들은 이를 읽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국 식민 통치 시절 당국은 지나치게 도발적이라며 금지하려 했지만 여성들은 소수 비밀 모임을 통해 금기 자수를 다른 실 밑에 숨기는 방식으로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에도 라즈샤히 여성들은 직접 짠 랄 슈티사리를 신부 선물로 주며 자신감을 북돋웁니다. 이 전통은 예술과 관능, 은밀한 대화를 결합한 세계 유일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아름다움은 완벽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으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쓰레기 틈에서 자라고 진흙 사이로 피어나며 통제의 균열 속으로 스며들어 맹렬히 빛납니다. 이처럼 야생적이고 엉망이며 진짜인 아름다움이야말로 매혹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곳 방글라데시의 삶은 어둡고 더럽고 불공정하지만 그 속에 결코 꺼지지 않는 빛나는 비밀이 숨쉬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넘어 들여다보면 여성의 욕망이 저항이고 혁명이며 그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임을 알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현상 중 하나는 떠다니는 마을입니다. 바지선 위에 즉석에서 만든 플랫폼과 녹슨 드럼통 위에 얹힌 지붕 위에 온 마을이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도로가 아니라 수로가 있고 기초가 아니라 로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으며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늘 그렇듯 여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젓는 여성들, 출렁이는 뗏목 위에서 불을 지펴 요리하는 여성들, 빨래를 하는 같은 강물에 몸을 담그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젖은 천 사이로 몸을 가리긴 하지만 오히려 곡선을 은밀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들 여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궁창 같은 물길을 걷거나 노를 저으며 나아갈 때면 고개를 당당히 듭니다. 구슬 목걸이를 걸고 햇빛에 반짝이는 가짜금 귀걸이를 하고 머리에 꽃을 꽂아 기적 같은 향기를 풍깁니다. 이는 허영이 아닙니다. 미학적 저항입니다. 빈곤에 맞서는 반란의 단면이죠. 마치 나는 쓰레기 위에 살지만 여전히 여성이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그것이 곧 하나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욕망은 다카의 골목이나 강이 소용돌이에만 숨지 않습니다. 칼리나 지구 근처 순다르반 맹그로브 숲처럼 오지에 고립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전통에도 살아있습니다. 그곳 토착신앙은 이슬람, 힌두교, 그리고 부족 토속 신앙이 뒤섞인 강력한 혼합 형태를 띱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관습 중 하나는 특정 농촌 마을에서 치러지는 다산의식입니다. 부부가 즉석에서 만든 사원에 모여 자손 번창을 기원하러 오는데 전통에 따르면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의 문제는 의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성자나 주술사라고 불리는 남성이 등장하는데 기도로, 신체 접촉으로, 의식 목욕으로 여성의 자궁을 연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순전히 영적인 의식이지만 이 남성들이 절박한 여성들에게 은밀한 친밀 행위를 요구하며 권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가족마저 자손의 번영을 위한 희생이라며 이를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글라데시 여성은 화폐가 되고 몸이 되며 상징이 됩니다. 동시에 이 모순적인 국가에서 늘 그러하듯 저항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강요에 굴복하는 이도 있지만 다른 이들은 조직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제소와 같은 마을에서는 여성들의 비밀 모임이 생겨나 이야기를 나누고 미신을 부수며 가장 어린 여성들을 이 의식적 학대망으로부터 보호하기로 다짐합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짜인 그물로 남성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풍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한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에로틱한 전설들입니다. 오래된 마을에서는 비비수마야라는 여신적인 여인이 목소리로 나그네를 유혹해 논밭 사이로 이끌고 연경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설은 붉은 과부들에 대한 것인데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한밤중에 남자의 꿈에 들어가 그를 욕망으로 미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들이 단순한 민담으로 보일지라도 그 지속성은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여성은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이자 신비로운 힘이며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친이나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로 환원되길 강요받는 나라에서 대중의 상상 속 여성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과 금지된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금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 생활 안에서도 쾌락을 말하기조차 거의 금기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소외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홀로 침묵 속에서 자신의 관능을 깨닫습니다. 혹은 다른 여성과의 은밀한 공모 속에서. 수천 명의 젊은 여성이 일하는 섬유 공장에서는 잠깐의 접촉, 웃음, 낮은 목소리의 비밀이 공유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에로틱한 각성을 경험합니다. 그늘 속에서, 공중 목욕탕에서, 어둑한 복도에서 그런 경험을 달콤한 범죄처럼 누립니다. 인도 및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도 덜 알려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텍나프나 베나폴 같은 곳에서는 이주, 상업, 극심한 빈곤이 폭발적인 혼합을 이루어 일부 여성들이 비공식 무역, 심지어 밀수망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들은 협상 도구로 자신의 매력을 사용합니다. 교환 대상이 항상 물품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동행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으며 하룻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희생자로 묘사되기보다 많은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제공할지, 누구에게 제공할지 통제할 줄 아는 강력한 존재임을 압니다. 또한 비공식 연극 배우들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상업 영화 산업, 소위 달리우드, 디할리우드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동시에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배포되는 독립 단편 산업이 존재합니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열악하지만 대담한 장면을 담고 있으며 지역 여성들이 익명으로 가족의 허락 없이 비밀리에 참여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탈출구로, 어떤 이는 자유의 외침으로 여깁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들의 몸은 자유를 원치 않는 문화 규범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 규범은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외부에서 보기에 그저 더럽고 가난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감정적, 영적, 에로틱한 압력솥과 같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녹슨 바지선 위에서 미소 짓는 여성부터 비공식 무역망을 주도하는 여성까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꽃, 즉 쓰레기와 전통과 욕망 사이에서 작게 타오르는 침묵의 불꽃이죠. 바로 그곳 방글라데시의 진정한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빈곤도 혼란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여성들이 삶을 얼마나 강렬하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비밀입니다. 해가 천천히 다카의 하늘에 내려앉아 녹슨 지붕들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탁한 수로를 불길처럼 달구는 순간에도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변했습니다. 여성의 침묵만이 있던 곳에 이제 작지만 새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글라데시는 변하고 있으며 그 여성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외치거나 시위하지 않지만 저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오지에서도 수도의 근사한 공간에서도 이 변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눈에 보이길 두려워하지 않는 욕망이 탄생합니다. 혁명은 조용하지만 디테일 속에서 느껴집니다. 10대 소녀들이 더 이상 아내만 꿈꾸지 않고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교회 지역에서 화장과 휴대폰이 자기 주장의 무기가 되는 대학 캠퍼스에서 걸샨, 굴샨의 은밀한 카페에서 혼성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플러팅하는 젊은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이제는 일상이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 중 하나로 유명한 콕스바자르, 콕스스 바잘 해안 도시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곳의 관광 산업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발목조차 드러낼 수 없었던 지역 여성들이 이제는 가이드, 상인, 리셉션 직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 관광객을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진정한 욕망으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도합니다. 외국인은 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의 창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여성의 몸이 숨겨지는 대상이 아니라 축하받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자유는 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통적 틀을 깨고자 하는 여성들은 지탄받고 공격받고 많은 경우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여전히 용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스스로 결정한 맛을 본 여성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살리의 리마처럼 수년간 섬유 공장에서 일한 뒤 타투이스트가 되기로 결심한 젊은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빛만 남은 방에서 고객을 맞아 몸의 이름과 상징, 은밀히 보여줄 부위에 문구를 새깁니다. 그녀는 단순히 피부에 그림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흔적을 남깁니다. 글로벌화도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드라마, 음악,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다른 삶과 사랑과 표현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즉각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진정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만 태어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욕망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다루며 침묵이 아니라 조절된 암시로 선택으로 전달합니다. 어떤 이는 틱톡을 시각적 해방의 공간으로 사용해 춤추고 포즈를 취하고 미소를 띱니다. 다른 이는 절대 만나지 않을 남성과 은밀한 채팅을 나누며 욕망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선택받고 축하받는 느낌, 비록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또 여행을 결심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중산층 여성들은 외국으로 유학 가거나 이민을 가서 옷과 목소리와 몸이 끊임없이 감시받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어떤 이는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또는 유럽으로 떠나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이 지닌 은밀한 유혹의 코드, 배송된 듯한 시선은 여전히 방글라데시를 닮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의 가장 큰 어두운 비밀은 더럽고 종교적 통제와 가부장제와 극심한 빈곤 한가운데에서도 살아가고 사랑하고 느끼고 무엇보다 선택하려는 불굴의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오염된 강물 사이에서 슬픔으로 가득한 거리에서조차 방글라데시 여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역사와 목소리를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 속에서, 어떤 이는 도발 속에서, 그러나 모두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확신 아래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이 언제나 돈은 아닙니다. 때로는 존중이고 욕망이고 단지 자신이 두려움 없이 도시를 거닐 자유일 뿐입니다. 참고로 북부 라샤히 지역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빨간 비단실로 사리를 짜는 기술인데 민간 신앙에 따르면 이 실이 결혼 생활에 열정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 관습은 팔라슈 팔라쉬, 꽃에서 얻은 천연 염료로 아름다운 빨간색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18번째 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숙련된 여성들은 비밀스러운 배합 비율을 손자 며느리에게만 전수했고 사리에는 친밀한 메시지를 담는 비밀 코드가 새겨졌습니다. 서로 얽힌 망고잎 무늬는 오늘 밤 보고 싶다를, 소용돌이치는 연꽃 무늬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를 의미했죠. 남성들은 그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워 각 사리를 은밀한 연애 편지로 해석했습니다. 영국 식민 당국은 이 관습이 너무 도발적이라며 금지하려 했지만 여성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이어가며 전통을 지켰습니다. 더욱 대담한 자수는 거실밥 아래 숨겨두어 특정 빛에서만 드러나게 하는 기술도 개발했지요. 오늘날에도 라자샤히 여성들은 자신이 짠 빨간 사리를 입으면 특별한 자신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결혼 선물로 장모들이 새 며느리에게 이 라알 슈티 사리를 손수 짜서 전해주며 예술, 관능, 은밀한 소통이 결합된 이 전통을 이어갑니다. 방글라데시의 아름다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쓰레기 사이를 기어다니고 진흙 사이에서 피어나고 통제라는 갈라진 틈새로 스며듭니다. 야생적이고 무질서하며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혹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의 삶입니다. 어둡고 더럽고 부당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빛나는 비밀들로 가득합니다. 선입견을 넘어 들여다본다면 그곳에서 여성의 관능이 연약한 포즈가 아니라 저항의 언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